나 진짜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야차? 괴물? 그러니까 야, 정치인들과 언론인 등을 체포해서 배에다 싣고 가다가 배에서 사살하거나 그 배를 폭파시켜 버린다. 이게 노상원 수첩에서 나온 음모였단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방송에 일관되게 김어준 공장장의 이야기에는 일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미친놈 대하는 거를 미친놈 멘탈로 분석하지 않으니까 이거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야? 근데 그 상상 이상이었던 거죠. 백령도 작전. 참. 그것도 결국에는 북한이 한 골로 치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나와 있는 정황들이 북한 관련해서 굉장히 맥락이 다 비슷하게 나와 있는 거라서 이거 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무엇을 상상하는 그게 가능하게 만드는 정권 아닙니까 네. 지금? 자, 그 과정에 이성윤도 수고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어제 이성윤 의원이 바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앞에 초반인데 이거 너무 재밌는 거야. 내란 속의 윤석열은 답해야 합니다. 이성윤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제가 그리도 싫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체포하다고 지시한 게 아니고 수거하다고 지시한 모양이야. 아니, 수거는 사살한 후의 그렇죠. 이야기에 가까워 사실은. 네. 수거를 한 다음에 사살한다는 얘기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원래는 이성윤 의원은 그 16명 명단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새롭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수거 대상의 리스트의 명단이 새롭게 까일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높아요.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사를 받아보면 처음에 나왔던 명단들은 방첩사 쪽이었어요. 그렇죠. 정치인들 뭐 방첩사 쪽이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쭉 가다 보니까 김어준 공장장이 말했던 거는 그거예요. 정보사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더 어마어마한 한동훈 사살이 들어있었는데 맥락상으로 보면 한동훈 사살은 이제는 개연성 100% 돼버렸습니다. 한동훈 사살되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이게 정보사를 실제로 움직였던 건 문상호가 아니라 노상원이었잖아요. 노상원 수첩에는 그러저러한 정보들이 들어 있었던 거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거예요. 백령도로 잡은 사람들을 싣고 가다가 배에 사살해 버린다. 그것마저도 북한의 소행으로 만든다. 아니, 근데 이런 상상을 한다는 게 이 민주국가에서. 그리고 그 상상이 상상으로 끝나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던 구체적으로 거고 나와 그 수첩이 있었고. 거의 70페이지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실행의 예정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2차 세계대전 개전을 알렸던 작전, 유명한 작전이 있어요. 통조림 작전이라고. 독일군이 폴란드 국경선으로 들어갑니다. 폴란드에 있는 방송국을 장악하고 폴란드어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위대한 폴란드군이 독일 향해 진격을 시작했다. 모든 폴란드인은 나가서 맞으라. 라고 해요. 그리고 정치범들을 폴란드 군복을 입힌 다음에 국경선에서 싹 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독일군이 와서 그래요. 독일을 침략하던 폴란드 군사들 우리가 모두 다 죽였다. 이제 독일이 폴란드로 침공한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린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통조림 작전인데 똑같아요. 정치인들, 정치범들 싣고 가다가 사살해버리고 이거 북한이 사살했다. 그러니까 위대한 한국군이여 출동하라. 지금 이 그림을 그렸다는 미친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표현이 더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얘들에 대한 분노가. 미친놈들이고 멍청한 놈들이고 세상 무능한 놈들이야. 정말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해. 아, 참. 야, 나 이게 들을 때마다 내가 왜 요즘에 계엄 트라우마를 겪냐면 왜 한참 계엄이 내렸을 때는요 사실 겁이 안 났었다니까요. 그렇죠. 그때는 잘 몰랐어요. 뭐야? 약간 가상세계 같은 예. 거였고 하나씩 드러나다 보니까 뭐 그게 내가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트라우마가 아니고요. 자괴감이에요. 이런 나라에 내가 살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직 우리가 꿈꿨던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줄 알았던 그 나라가 알고 보니까 아직도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구나. 그러니까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상황에 이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전달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서야 트라우마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울증 비슷한 걸로. 너무 힘든 거예요.
상식선에서가 아니라 이런 새끼가 대통령이었는데 이 무시무시한 놈을 2년 반 넘게 욕해왔구나.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진짜 윤석열이 끌어내리고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검찰도 검찰이지만 진짜 언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돼지 새끼들 사람으로 보이게 했던 사람들 속였던 그 언론들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자기 반성 단 한마디도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개장수 새끼 하나 있어. 양대가리 내밀고 개고기 팔던 그 새끼 단 한 번도 내가 억울하다 내가 힘들단 말을 했어도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내가 저런 새끼 대통령이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기쳐도 죄송하다 그 말 한 적 없어요. 그러고도 진짜 숨 좀 쉬자. 얘기 좀 이렇게 비껴나가지 마시고 이게 얘네들 특성이 그런 것 같아. 쉽게 표현하면 사회 루저가 된 애들만 모아. 정보사 때도 이 있잖아요. 블랙용 명단 유출 정보사 이번에 하학상혐의 여단장이 사령관이고서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정보사 블랙용을 누출 사건이 있어가지고 막 지들끼리 고소고발전하고 그랬는데 관련해가지고 징계받았던 놈 정성욱이라고 하는 대령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상한 짓하고 뭐 부정선거 일으키고 해가지고 정과자태고 했던 애들만 모아. 그리고 니들이 이거 성공하면 보상을 해줄게. 금전적이든 아니면 무슨 대통령실에 데리고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정말 희한한 놈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런 애들이 편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걔네들보다 세다는 거 입증했어 한번. 자기 검사였고 얘네들은 피의자들이었거든. 자기가 세다는 거 입증했고 그 사람들의 제 약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편한 거야. 그리고 모든 걸 다 잃은 것만큼 무서운 적이 없다고. 얘네들한테는 얘네들 잃을 게 없어요. 노상원 한번 생각해봐. 저기 애기보살 보듬고 살면서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먹고 있는 애가 자기 인생 한번 펴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거기서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근데 그런 이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의 공통점은 불명예 제대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김용현이나 노상원이나 정대령이나 지금 김용군이나 특히나 김용현 같은 경우에도 그 기수에서 정말 못 나가던 사람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내가 이번에 되면 니네 뭐 이렇게 만들어줄게. 특히 정대령 같은 경우에는 블랙요원 노출 사건이 이게 처음에 터졌을 때는 이게 그 군무원의 노트북에서 나간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해킹이라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건 해킹이 아니라 유출이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완전히 직무 배제가 되고 완전히 그냥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내가 너 받아줄 테니까 이번에 들어와서 일 한번 열심히 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진급시켜준다. 이렇게 미끼 던져가지고 채워 넣은 거예요. 숫자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상원이도 그렇잖아요. 오늘 장관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노상원이가 새끼 무당 그냥 기둥소방이었더만. 그러니까 그런 애들 모아갖고. 그 새끼도 기둥소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권력을 가진 놈이 야 니들 내가 이제 동아줄 내려줄 테니까. 그렇죠. 이게 쉽게 표현하면 옛날에 5.16 쿠데타 할 때 혁명이라고 막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그 정보를 계획을 짜게 만드는 건데요. 실제로 노상원이가 이제 구속 송치돼 있지 않습니까? 저 노상원이가 부끄러운 줄 아나 봐. 그러니까 저 노상원이가 마스크 쓰고 와서 기자가 물어봐요. 사살 대상이 누구였냐 물어보니까 째려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계획을 짰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째려봤다는 그 심리에도 아직까지도 내가 이거 이번 작전만 성공했으면 너 같은 것들 싹 쓸어버렸을 텐데 그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저런 애들이 지금 사실은 아직도 블랙 요원들이 복귀 안 했다 이야기는 뭐 국방부 이야기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거고요. 또 있어. 실제 공범들이 있어요. 박선원 의원이 했던 거 있잖아요. 강호필 지작사령관. 김용현이 주재한 계엄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저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작사령관이 뭐냐면 지상작전사령관입니다. 옛날에는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때 바뀌었는데 육군이 1군, 2군, 3군이 있었어요. 1군은 강원도를 담당하고 2군은 남부지방, 3군은 경기도였는데 경기도하고 강원도 1군과 3군을 합쳐서
지상작전사령부로 바꾼 거예요. 휴전선을 대하고 있는 그 1군, 2군, 3군 사령관이 다 별 4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강호필이 이 의혹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고속 승진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 대한민국에 총 별이 8개밖에 안 돼요. 그중에 지금 별 4개짜리인데 김용현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계엄 화상회의 참석했는데 얘는 지금 어떤 수사도 받고 있잖아. 강호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 옆에 지금 제 어깨거리로 나오죠.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강호필 말고도 이렇게 숨어서 작전에 끼어들어서 그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저번에 윤석열이가 계룡대에서 골프를 쳤는데 그때 707 특임당 소속 군인들하고 쳤다. 근데 그 707 특임단이 국회를 접수하러 왔다. 그때도 골프 이야기 나왔을 때 우리가 다 했던 추측이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도청과 만나는 사람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것일 것이다 했었는데 역시나 이러한 만나는 데에는 특히 군 골프장에서 관련인을 만나는 데에 의심받지 않을 수 있고 도청에 대한 위험도 없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계엄 이야기를 주로 했었겠죠. 공범들 많아요. 너무 많이 광범위하게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수사를 못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예, 뭐 이제 공범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당연히 조사는 해봐야죠. 이 사람이 적극적인 방조자였는지 적극적인 협조자였는지 혹은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망만 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움직임 자체가 수상하면 지금 상황에서는요 무조건 다 조사해야 돼요. 맞죠, 맞죠. 예. 왜냐하면 앞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윤석열이 저 모양 저 꼴이고 그 윤석열의 임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지금 고위 공무원 중에. 그 사람 중에 누가 협조자고 누가 협조자가 아니었는지 누가 내란의 공범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조사해봐야 하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이제 법 테두리 밖에서 그 비선들이 내란 일으켜가지고 싹 죽여버려, 사살해버려, 폭파시켜버려 이거는 이게 지금 그거는 진짜로 특히나 노상원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상호 같은 애들도 노상원은 절대 아니다 몰랐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민간이 군에 개입한 순간 이거는 더 이상 정상적인 개업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개인이 개인한테 군의 통제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특수작전 같은 것을 개인한테 하라고 하느냐고요. 그거는 정상적인 군사작전이 아니고 이거는 비상계엄의 탈을 쓴 쿠데타일 뿐이라는 거에 너무나 명징한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규 군이 안 움직이니까요. 맞아요. 비선을 쓴 거예요. 이게 엄청난 진입 쿠데타인 거죠. 저는 약간 이제 거기서 소설을 쓰자면 저는 노상원을 타고 올라고 하면 윤석열만 있어 줄 리가 없는 거니까 명신해서 자. 꼭 뒤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럼 자꾸 그렇죠. 언급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뭐냐면은 경찰은 아닌 척했지만 지금 김지호 경찰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근데 경찰이 정치인 체포를 알고 있었다 이런 보도도 나와있습니다. 누구 체포하냐고 묻자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찰이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걸 경찰을 연루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지호 같은 경우에는 12월 2일에 휴가를 냈었고 12월 3일 그러니까 12월 2일에 휴가를 내고 12월 2일 저녁에 제주도에 가 있었어요. 12월 3일에 제주도에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저녁 때쯤에 연락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휴가 내고 이 일련의 상황이 조지호에게 그 우종범 국수본 단장이죠. 지금 보고를 했던 문자까지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게 검찰이 어떻게 해서든지 뒤져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예. 생각이 듭니다. 그 방첩사 측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경찰 간부가 누구를 체포하려고 하는데 그러냐 묻으니까 이재명, 한동훈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경찰도 알고 있었고 실제로 형사들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81명이 비상대기했다는 거니까 경찰도 공범인 게 드러나고 있는 거고 반대로 방첩사 관계자들이 계속 진술을 하고 있는 건데 선관위에 검찰도 온다고 했다.
서로가 서로를 막 까발리면서 요거는 나중에 향후에 이 국면이 끝났을 때 이제 저런 경찰한테 수사권을 더 줄 수 있어? 뭐 이런 싸움으로도 계속 그렇죠. 연결될 그 것 같습니다. 싸움이죠. 사실 근데 서로들 싸우는 걸 이건 우린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즐거운 마음. 왜냐하면 사실 경찰은 어떻게 믿으며 검찰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특히나 계엄을 하는 상황에서 검찰을 포섭하지 않는다? 그건 미친 짓이에요. 그런 계엄은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검찰이 선관위에서 서버를 압수하면은 검찰이 그거를 맞는다. 그래서 대검 포렌식 센터로 간다. 이게 정해져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계엄이 있고 나면 대량 체포, 구속, 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군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량 예를 들어서 솔직히 계엄에 성공했으면 저는 여기서 말하고 있겠습니까? 다른 데서 이야기하고 있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그런 과정을 거칠 때 군과 검찰과 경찰의 통제를 벗어난 거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쪽 이야기 안 돼 있을 리가 없거든요. 예. 자, 아무튼 내란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황당해서 지금 무섭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저건 연쇄 살인범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멘탈이. 사람 쉽게 죽이고 폭파하고 하는 거. 그게 윤석열 대가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런 새끼가 대한민국의 그 국민에 대한 감정 하나도 없이 자기 마누라 지키려고 정권 지키려고 사살 폭발 생각하는 건 윤석열 대가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고 저는 자괴감이었다.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요. 한독수로 가겠습니다.